안녕하세요. 커마 2급 필기 기출문제 오늘 문제풀이를 좀 할 거고요. 지금 문제풀이 할 부분은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부분이고요. 제가 문제 파트를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 앞부분과 함수 뒷부분 그리고 함수 부분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함수 앞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엑셀 이론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공부할게요. 먼저 1번 문제예요. 워크시트 상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셀 서식을 설정하려면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른다. 셀 서식 단축키죠.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입력하려면 단축키가 뭘까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요 기호는 콜론이고요.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고 여기 밑에 꼭지가 하나 긴 거 있죠. 이게 세미콜론인데 오늘 날짜 입력할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콜론이 아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A1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삽입 대화 상자가 생겨요. 그래서 셀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삭제가 되겠죠.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된 영역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죠. 컨트롤 엔터는 동시 입력과 같은 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컨트롤 콜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컨트롤 세미콜론을 해야 현재 날짜가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이거 좀 이론 요약집 올려드린 거에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셀 서식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되게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먼저 0.00이라고 써져 있는 서식이에요. 6.789라는 값을 쓰면 이 값을 써놓고 0.00이라는 서식을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일단 0은 정수를 다 표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컴마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쉼표나 이런 거는 찍지 않고요. 그냥 정수만 다 표시합니다. 자, 점은 소수점을 의미하는 거죠. 뒤에 .00이라는 것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고요.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0으로 찍어서라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주어진 숫자를 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7, 8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자릿수를 항상 우리가 자를 때는 뒤에 자릿수에서 반올림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9가 이렇게 반올림이 되니까 6.7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1번은 맞았네요. 2번 보시면 샵 대 우리 이거 실기하면서 해봤었죠. 숫자 뒤에 대자를 붙이겠다. 그래서 15를 입력하면 15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0을 입력하면요. 0을 입력하면 그냥 대만 나와요. 뭐 몇 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라는 글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샵은 0을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0을 썼을 때 15대가 나오게 하려면 0대라는 서식을 줘야 돼요. 이렇게 0대라는 서식을 줘야 0대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샵은 0을 표현 못하기 때문에 0을 쓰면 0대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MM, AMPM으로 표시하라 했네요. AMPM은 오전, 오후 구분하는 거죠. 13시니까 이것은 오후잖아요. 그러면 PM이 되겠죠. 그리고 H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자리로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1시고 MM은 분을 두 자리를 표시하는데 25분이니까 자체가 10을 넘는 숫자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H가 한 개이기 때문에 01이 아니고 그냥 1이 나오는 게 맞다. 또 맞네요. 샵, 컴마, 컴마. 자, 서식의 마지막에 있는 컴마는 컴마 한 개당 1000단위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마 하나당 이렇게 1000단위 한번 생략을 하고 또 컴마 하나당 1000단위가 이렇게 생략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 경우는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값이 나오게 하려면 샵, 컴마, 샵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또는 샵, 컴마, 샵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간에 이 컴마 뒤에 샵이 따라 나와야 이 컴마의 역할은 참 단위를 구분하는 게 되는 거고, 여기 예시처럼 컴마 뒤에 샵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컴마만 표시가 되게 되면요, 이 컴마는 참 단위를 생략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5가 돼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 중에 10%가 입력돼 있어요. 근데 내용을 지우고 2를 썼더니 셀에 2%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자를 지운다고 내용이 2%가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글자를 지우는 거, 딜리트는요, 글자만 지워지기 때문에 서식은 남아있어요. 이렇게 퍼센트나 컴마 이런 서식이 붙어 있는 경우에 서식을 없애시려면 2번입니다. 표시 형식에 보면 셀 서식에서요, 일반으로 하면 돼, 일반. 그럼 이 일반이라는 것은 어떤 들어가 있던 서식 같은 거 있죠. 백분율이라든가 쉼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서식 같은 게 없어지고 내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 이것이 셀 서식의 일반이고요. 표시 형식을 없앨 때 사용합니다.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바나 지우개 내용이나 전부 다 글자만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식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셀에 입력하였을 때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게 뭐냐? 또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도 잘 나오는데요. 엑셀의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죠. 그죠?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냐, 숫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럼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숫자로 인식되는 게 뭐냐를 찾으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 기호를 붙였어요. 이 작은 따옴표는 숫자를 문자로 처리하는 기호예요.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 한 개 붙이면 숫자를 문자로 처리하는 거. 이것은 문자죠. 자, 2번에 보시면 25.78.9 얼핏 보면 숫자 같은데요. 우리가 25.78까지만 써 있으면 이게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0.9라고 또 나왔어요. 이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자로 처리가 돼요. 숫자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표현할 수 없는 숫자의 형식일 경우에는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4번에 보시면 1사분기라고 써져 있네요.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문자로 봅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에 보면은 달러 표시가 붙어 있죠. 달러 표시는 우리가 통화 기호를 의미하죠. 돈 표시 붙이는 거. 그래서 통화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문자로 인식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숫자 형식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라. 숫자 형식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메모라는 것과 윗줄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메모는 접해봤죠. 실기하면서 메모는 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다는 거다라고 해서 표현해봤어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메모는 모든 셀에 다 삽입이 가능해요. 숫자가 있는 셀이나 문자가 있는 셀이나 뭐 비어있는 셀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윗줄은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타이틀이 문자가 있으면 뭐라고 막 글자 타이틀 커마 이렇게 써 있으면 위에 조그맣게 뭐 2020년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조그맣게 덧말 같은 게 붙는 게 있어요. 우리 문자열에. 그것을 윗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윗줄은 문자에만 삽입이 돼요. 문자에만. 메모는 숫자 문자 상관없이 또는 빈칸도 다 삽입이 가능한데 윗줄은 문자가 들어있는 데이터에만 삽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윗줄은 글자가 딜리트 키로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지워져요. 메모는 지워지지 않죠. 그것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1번부터. 메모를 화면에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메모 표시 숨기기 이거 이용하면 메모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메모를 이용해서 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메모는 셀에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을 메모라고 하니까요. 모든 셀에 대해서 메모나 윗줄을 삽입할 수 있다. 자, 메모는 모든 셀에 가능해요. 근데 윗줄은 아까 뭐라고? 문자에만 가능하다. 자, 다음 3번이고요. 제가 4번은 이렇게 줄을 그어놨냐면 버전이 바뀌면서 이렇게 조금 메뉴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것은 예전 버전이었으면 맞는 표현인데 지금 2010 버전에서는 메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없는 지문으로 끄어버렸고요. 이런 경우 정답을 3번까지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와 윗줄은 비교해서 같이 나오는데 우리 요약집 한번 찾아보시면요. 윗줄은 문자에만, 메모는 모든 셀에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고 이 말에 모든 셀에 대해서 메모나 윗줄을 삽입할 수 있다 했는데 메모는 가능하지만 윗줄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6번 가겠습니다. 자, 0.1789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서 백분율 스타일이 퍼센트 기호를 눌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표시되겠는가? 자, 이 퍼센트는 100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1789에서 100을 곱하면 17.89가 될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100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답이 1번이네.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번 문제일 것처럼 보여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예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스타일 도구가 있어요. 우리 엑셀, 우리 메뉴 중에 돈 표시하는 회계 표시 형식이 있고요. 요것처럼 퍼센트 기호하는 백분율 있고요.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있죠. 콤마. 콤마 같은 쉼표 스타일 도구가 있어요. 이쁘게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이 세 개는 무조건 정수로 처리가 돼요. 정수로. 이 세 개의 스타일을 누르잖아요. 백분율, 회계 표시 형식, 쉼표 스타일. 이 세 개를 누르게 되면 이 결과는 무조건 정수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게 17.89를 정수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8이 반올림이 돼야죠. 그래서 답은 18%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혼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제고요. 스타일 도구를 누르다는 결과 어떻게 되는지 4번입니다. 자, A1 셀이 표시가 되었을 때 A1의 가로 텍스트 맞춤의 설정 옵션으로 글자가 딱 벌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균등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균등분할. 8번 볼게요. 숫자를 입력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거. 자, 숫자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에는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사용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괄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슬래시 기호, 이것은 통화니까요. 돈 표시, 백분율, 그 다음에 이 도구는요. 지수예요. 영어 알파벳 E는 지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숫자나 굉장히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 1을 영어 알파벳 E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EXP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누승이라 그래요. 누승. 10의 몇 승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 E는 숫자를 표시하는 숫자를 이렇게 지수 형식, 누승으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이런 기호들을 다 포함해서 11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를 날짜로 입력할 수 없게 하려면 0 쓰고 2분의 1과 같이 분수 앞에 0을 입력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분수를 입력한다. 자, 우리가 1/1 쓰잖아요.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1월 2일이라는 날짜의 형태대로 표현이 돼요. 1월 이렇게 쓰게 되면 근데 나는 2분의 1이라는 분수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0을 쓰고 한 칸을 띄어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1/2 이렇게 쓰면 이것은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인식이 돼요. 이 말이죠. 분수를 날짜로 입력할 수 없게 하려면 0을 쓰고 한 칸 띄고 분수를 입력한다. 맞는 소리죠. 우리가 음수, 마이너스를 쓸 때는요. 마이너스 기호를 입력하거나
괄호로 숫자를 묶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전부 어디서 설정하냐면 셀 서식에서 숫자라는 곳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일반 숫자 서식은 소수점, 영어 알파벳 2 플러스 이런 기호 포함해서 몇 자까지요? 위에서 났죠? 11자까지. 15자가 아니라 11자까지 숫자로 사용한다.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마찬가지로 이거 1번 제가 보기에서 지워버렸죠? 그냥 없는 것으로 보시고요.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게 뭐냐. 워크시트는 최대, 이것은 이제 오피스 2003 버전에서는 256열에 65,536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피스 2007 이후는 열이 한 6만여 개 되고요. 행이 한 100만여 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버전의 차이니까 일단 놔두세요. 셀에 입력한 수식을 값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셀의 편집 상태에서 F9를 누른다. 자, 우리 는 해갖고 1 더하기 2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엔터를 치지 말고 이렇게 수식을 쓴 상태에서 F9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 수식이 없어지고 3이라는 답으로 바뀝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그래서 수식을 값으로 변경하려면 F9를 누른다. F9를 누르면 수식이 없어지고 이렇게 값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자, 컨트롤 F11번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뒤에 비어있는 시트가 생긴다 그랬는데요. 컨트롤 F11도 삽입이 되고 Shift F11도 삽입을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삽입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뒤에 생긴다가 아니고 앞에 생긴다예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트 삽입을 하게 되면 또는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름 삽입을 하게 되면 시트가 삽입이 되는데 시트는 어디에? 앞에 생깁니다. 현재 내가 선택한 시트에 앞에 생겨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워크시트의 확대 축소 범위는 10%부터 400%까지 됩니다. 이것은 확대 축소해서 화면상에서 보는 거지 실제 인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인쇄에서 확대 축소를 하고 싶으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서 이 확대 축소를 하시면 실제 문서가 확대 축소 인쇄가 되고 여기서는 그냥 화면에서 확대 축소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확대 축소의 범위는 10부터 400%까지 확대가 적용이 된다 그랬네요.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우리 셀 서식 문제들 풀어보셨을 때 어려우셨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앞단원에서 가장 좀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이너스 22651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런 형식을 줬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틀린 게 뭐냐. 자, 일단은 딱 봤을 때요. 형식이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똑같아야 되겠죠. 답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눈치로 봤을 때 답은 1, 4번 중에 한 개다. 라고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어요. 자, 0이라는 서식은 숫자 그대로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 그대로 그냥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0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콤마 같은 거 있잖아요. 서식. 이런 서식 없애고 그냥 숫자만 다 표시가 되면 돼요. 맞네요. 그러면 4번도 똑같은 0인데 뒤에 점 00이 붙었잖아요. 이건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일단 다른 것도 볼게요. 일단 이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 서식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거다. 이렇게 컴마 같은 거 다 없애고 숫자만 쓰는 거다. 자, 0.00이죠. 그럼 0은 아까 전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쓴다 그랬잖아요. 점 00은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둘째 자리가 자릿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 0을 찍어서라도 표시를 해라. 그러면 점 00 이렇게 붙겠네요. 자릿수가 없으니까. 맞네요. 샵 컴마 샵 30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어라. 자, 이렇게 되죠. 천 단위마다 컴마 찍으니까. 자, 맞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자열에서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네요. 문자열은 셀의 왼쪽에 정렬이 돼요. 자, 아까 우리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하고 문자가 있다 그랬는데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고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왼쪽 된다. 맞네요. 한 셀 내에서 강제로 줄바꿈을 하려면 무슨 엔터죠? Alt 엔터죠. Alt 누르고 엔터를 해줘야 한 셀에서 강제로 줄바꿈이 됩니다. 자, 2번. 숫자를 문자열로 입력할 경우에는 어떤 기호를 붙여야 되냐면요. 작은 따옴표를 붙여요. 숫자 앞에. 자, 그냥 우리가 1을 쓰면 숫자인데 작은 따옴표를 한 개 쓰고 1을 쓰면 이것은 문자일로 보는 거예요. 작성 연월 항목에 현재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오늘 날짜를 하겠다. 오늘 날짜는 아까 뭐였죠? 컨트롤 하고 세미콜론입니다. 근데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뭐다?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을 나오게 하는 게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틀렸고요.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는 자음하고 한영이 아니고 한자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은 뭐다? 2번이다. 숫자를 문자로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메뉴에서 삽입의 행을 선택했어요. 자, 행을 삽입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5개의 행이 잡아져 있죠. 이렇게 5개의 행이 잡아진 상태에서 삽입을 하면 5개가 생깁니다. 행은 위에 생깁니다. 위에. 행 경우는 위에 생기고 열인 경우는 앞에 생깁니다. 그죠? 앞이라는 것은 왼쪽에 생긴다 그 말이죠. 열은 앞에 생기고요. 행은 위에 생겨요. 그러면 위에 생긴다가 맞아요. 아래가 아니고 위에 생기는데 몇 개가 생기느냐. 블럭을 여러 개 잡았으면 블럭을 잡은 개수만큼 생기기 때문에 5개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표시 형식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날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YY는 연토 2자리를 표시하는 거니까 뒤에 공사가 나올 거고요. M은 월을 표시하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그냥 한 자리를 표시하겠다는 거죠. 10월이 넘어가면 자체 숫자가 2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똑같이 10이 나옵니다. DDD 월을 이 날짜에 대한 요일이죠. 요일. 요일을 영어 약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인지 웬즈데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DDD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죠? 이런 형식을 맞춘 것은 3번이 되겠죠. 연도 2자리 10하고 영어 약자 3번이 정답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에 있는 컴마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호잖아요.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1, 2, 3, 4, 5 샵, 컴마, 샵, 샵, 0 천단위 구분 기호를 찍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1, 2, 3, 1, 2, 3, 4, 5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숫자라는 글자가 있고요. 골뱅이 자 하면 숫자 뒤에 자자를 붙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숫자 자가 되겠죠. 자, 0.2는 물음표라는 서식을 썼는데 물음표는 0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분수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5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샵, 점, 샵, 0. 자, 이 0이 소수점 아래가 한 개죠. 그러면 0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이 샵은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무시되는 거고 있는 자릿수에 대해서 0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한 자리로만 표시가 되면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소수점 데이터가 있다면 좀 이야기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엑셀에서 한번 해보세요. 5를 넣어갖고도 해보고 5점 얼마를 넣어갖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숫자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무슨 기호를 붙이나요? 이것이 아니죠? 작은 따옴표. 여기요, 콤마. 위에다 쓰는 콤마 있죠? 작은 따옴표 라는 기호를 써줘야 숫자를 우리가 문자로 처리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누릅니다. 그렇죠? 수식이나 함수식을 입력할 때는 등호 기호를 붙이죠. 등호나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야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숫자면 오른쪽 정렬되고요. 문자는
왼쪽 정렬되죠. 자동으로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숫자를 문자로 처리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눌러줘야 된다. 자, 16번 볼게요. 사용자 정의에 사용하는 기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골뱅이는 어떤 문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죠. 골뱅이 큰 따옴표 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름 뒤에 님자가 붙어서 표시가 되죠. DDDD 요일을 영어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다 표시하는 거예요. D를 3개 쓰면 영어 약자, 4개 쓰면 다 나옵니다. 영어로. 샵은 하나의 자릿수를 의미하고요. 해당 자릿수의 숫자가 없으면 9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빈칸으로 두는 거예요. 그죠? 숫자를 표시 못하니까 샵은 아무것도 안 씁니다. 공백으로 두는 겁니다. 퍼센트는 100을 곱한 후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거죠. 17번. 삽입에 이름 정의가 있어요. 우리 수식에 이름을 붙여갖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정하는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또는 역슬래시로 시작합니다. 이름 중간에는 공란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빈칸 안 돼요. 대소문자는 구분 없어요. 소문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소문자로 써도 된다. 숫자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셀 주소 형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18번 문제 볼까요?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메모가 삽입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메모도 함께 삭제가 되나요? 삭제 안 되죠? 1번 틀렸네요. 딜리트 키로 지워지지 않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삭제 누르셔야지 메모가 지워집니다. 메모는 이제 검토의 메모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문제가 참고로 그냥 넘어가시고요. 특정한 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메모라고 하고 정렬에 따라서 셀의 위치가 변경되면 메모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셀 표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A1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화면이. A, B, C, D 써져 있고 1, 2, 3, 4 써져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 R1, C1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R1, C1 방식은 A, B, C, D도 1, 2, 3, 4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A, B, C, D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양쪽 다 1, 2, 3, 4로 표시가 되는 것이 R1, C1 방식인데요. 이것은 서식의 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엑셀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트 탭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시트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요. 워크시트의 기본 개수는 3개인데요. 이것은 도구의 옵션은 옛날 표현이고요. 그냥 엑셀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옵션에서 255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론 시온 방식은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다. 셀 서식이 아니고요. 자, 특정 셀의 값이 다른 파일이나 웹페이지로 연결되게 하는 기능, 이거를 하이퍼링크라고 부릅니다. 주로 인터넷 문서가 이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죠. 또 셀 서식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은 3300이라는 값이 있는데 샵, 컴마, 샵, 샵, 샵 이렇게 하면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0.680을 샵.샵이라는 서식을 주게 되면 일단 샵은 0을 표시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0이 표시가 되면 안 돼요. 샵은 0을 표시 못한다 했으니까 소수점 아래에 샵은 자릿수잖아요. 그러면 6까지 표시가 되면 돼요. 뒤에 8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이 돼야죠. 그래서 7이 됩니다. 답은 0.7이 나와야 돼요. 2번 틀렸네요. 0.15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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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에 퍼센트를 붙이고 싶어요. 퍼센트는 100배 하는 거죠. 그러면은 0.15가 15가 되죠. 100을 곱하니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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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은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겠다는 건데 천 단위가 넘어가면은 컴마를 찍는 거고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으면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5% 이게 맞죠. 220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거랑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천 단위가 넘었을 때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천 단위가 안 넘죠. 220은. 이런 경우는 0이 표시가 안 돼서
그대로 220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경우는 두 문제예요. 옛날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복 정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문제 오류로 이제 약간 이제 뭐 이의식 제기 이런 게 되니까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이런 경우 중복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0.7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환경 설정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 4번으로 이제 이렇게 중복 정답이 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 쓰면 맞게 되는데 이런 문제 오류는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다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트에서 숨겨져 있는 C열과 D열을 다시 표시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 옳은 거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ABCD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열이 쭉 있는데 C하고 D가 현재 숨겨져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하면 숨어지는데 그러면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는 머리글에 앞에하고 뒤에를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B하고 E가 되겠죠. B열에서 E열까지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숨기기 취소하게 되면 이 다시 숨어져 있던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숨겨져 있는 걸 다시 표시할 때는 1번처럼 하시면 돼요. 숨겨져 있는 것을 포함되도록 마우스로 머리글을 잡은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라는 걸 이용한다. 1번입니다. 또 셀 서식 문제가 나왔네요. A1 셀에 123.567이라는 값이 있네요. 자, 샵, 컴마, 샵 0.0이라는 서식을 줬어요. 일단은 컴마 있는 쪽과 0이 있는 쪽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샵, 컴마, 샵 하면은 천 단위 구분교를 찍겠다는 거죠. 천 단위가 123이니까 안 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123이라고 일단 써요. 자, 점 0이네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면 돼요. 그래서 5까지 표시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야죠. 6은 어떻게? 반올림. 자기 잘린 다음 자리는 반올림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6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24번. 워크시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도구의 일반 옵션 이걸 눌렀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일단은 저장하기에 도구의 일반 옵션에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백업 파일 만들기. 백업 파일이라는 것은 백업 복사본을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원본의 손실에 대비해서 다른 곳에 한 개 더 복사해 놓는 걸 백업이라 그러는데 이 백업 복사본을 만들 거냐를 체크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호로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문서의 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 대소문자는 구분하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각각 지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읽기 전용. 으로 할 거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파일이 손상되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파일에 대해서 암호로 설정한다. 여기 있죠. 암호. 2번이 정답이네. 자, 인쇄 시마다 인쇄 매수를 정한다. 이것은 프린트 메뉴에서 하는 거고요. 확장자를 정한다. 저장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장하기에 파일 형식에서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파일 형식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볼까요? 수식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자, 수식을 입력할 때는 등호 또는 플러스 기호를 먼저 입력해야 되죠. 마이너스도 포함이에요. 등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반드시 시작이 돼야 그래야 문자를 봅니다.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으로 봐요. 수식 입력줄에는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셀에는 결과값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엑셀 옵션의 보급에서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라는 걸 선택을 하면 셀에 수식이 보이죠. 원래는 셀에는 결과값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겠다. 수식이 보입니다.
셀에 마이너스 C 플러스 0을 선택을 하면 마이너스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식으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26번. 세문서를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자, S는 세이브예요. 저장하기 단축키이고요. 그 다음에 P는 인쇄, 프린트 하는 거고요. C는 복사 하는 겁니다. 뉴죠, 뉴. 새 파일. 그래서 답은 3번. 27번에 조건이 없는 사용자 정의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4가지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각 항목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지금 형식이 보시면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4개로 되어 있는데 형식 다른 조건이 없을 경우에 첫 번째 구역은 양수예요. 첫 번째 구역은 양수고 두 번째 구역은 음수예요. 세 번째 구역은 0이고요. 네 번째 구역은 텍스트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양수 구역은 샵, 컴마, 샵, 샵, 샵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겠다. 두 번째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두 번째 구역은 음수죠. 음수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괄호로 표시하겠다. 자, 세 번째 구역이 0이죠. 0은 0.00이라고 표시하겠다. 네 번째 구역은 문자입니다. 문자 뒤에 개를 붙여서 표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뭘까요? C는 0입니다. 2번이네요. 28번. 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고 싶어요. 지금 밑에 있는 이 나오는 기준 데이터가 문자죠. 문자는 골뱅이를 쓰셔야 되죠. 샵 안 되고. 그리고 문자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4번입니다. 문자니까 골뱅이 쓰고 큰 따옴표 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싶네요.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서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2번입니다.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세미콜론 3개를 쓰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셀 서식에서 세미콜론 3개를 입력을 하면 입력한 데이터가 셀에 표시되지 않아요. 수식 입력줄에는 보이는데 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골뱅이를 쓰면 같은 문자열이 3번 반복이 될 거고요. 000을 쓰게 되면 숫자가 반드시 세 자리로 표시가 돼요. 1을 쓰더라도 00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답은 숨길 때는 세미콜론 3개 2번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이중 실선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옳은 게 무엇인가? 자, 셀 서식의 밑줄에서요. 글꼴에 가면 밑줄 있어요. 거기에 이중 실선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이중 실선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3번입니다. 자, 원 단위로 표시된 숫자를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샵, 컴마, 샵, 샵, 샵 이렇게 쓰면 요 뒤에 원이라고 붙잖아요. 그죠? 천 단위 구분기호에 원이 붙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원 단위예요. 그런데 서식의 마지막에 이렇게 컴마를 한 개 붙이잖아요. 얘는 1000원 단위가 돼요. 자, 중간에 샵, 컴마, 샵 요것처럼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마요. 얘는 천 단위 컴마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 단위가 원인 단위인데 이 단위를 100만 원으로 바꾸려면 마지막에 이 컴마 개수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컴마 개수는 한 개를 쓰면 1000 단위예요. 컴마 2개 썼으니까 얘가 100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컴마를 3개 쓰면 10억 단위가 돼요. 그래서 특정 단위를 내가 생략을 할 때 컴마 한 개를 쓰면 1000원 단위 생략, 컴마 2개를 쓰면 100만 단위 생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와 같이 2줄 이상을 쓰고 싶네요. 한 셀에. 그럼 어떻게 되죠? Alt, Enter 누르시면 되죠. Alt, Enter가 2줄 이상 입력하는 거다. 자, 이런 문제 또 나왔죠. 이런 문제 어려우셨죠? 자, 마이너스 2,132.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런 서식을 줬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자, 일단은 이거 따로 표시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컴마 있죠. 컴마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이렇게 천 단위 생략하는 거니까 이렇게 132가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0.00 0은 숫자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정수를. 그러면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2, 1, 3, 2가 되죠. 2, 1, 3, 2. 그리고 0.00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그러면은 자릿수가 없으면 0을 찍어서 표시해라. 자릿수가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5는 그대로 놔두고 0.50이 되겠죠. 맞네요, 이것도.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퍼센트니까요.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1, 3, 2, 5, 0이 되죠. 거기 뒤에다가 0.00을 붙여요. 그러면 0.00 이렇게 붙이고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4번도 맞네요. 그럼 자동으로 답은 C네요. C. 자, C가 뭐가 틀렸을까요? 샵, 컴마, 샵, 샵 0이죠.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겠다. 자, 천 단위마다 컴마 찍으면 맞는 것 같죠? 뭐가 문제예요? 현재 소수점이 있는 숫자예요. 이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소수점이 없이 형제 정수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수를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반올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133이 돼야 돼요. 정답은 C입니다. 옳지 않은 거. 요거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A1 셀에 샵샵샵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 2, 3, 4, 5.678이라고 썼어요. 자, 일단은 정수 부분의 샵이죠. 정수 부분의 샵은 한 개를 써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샵이 3개다고 1, 2, 3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수 부분에 점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의 샵은 한 개만 써도 1, 2, 3, 4, 5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소수점 뒤에 샵은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샵이 2개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면 되고요. 그럼 6, 7까지 표시가 되면 되죠. 여기까지. 8은 어떻게? 반올림. 그래서 1, 2, 3, 4, 5.68. 3번이 정답입니다. 특정 날짜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영문 요일이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자, 셀 서식에 날짜 쪽이긴 한데요. 날짜의 형식에는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셀 서식에 2번입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DDDD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채우기를 할 겁니다.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있는 숫자만 일씩 커지죠. 그죠? 앞에 거는 커지지 않아요. 한 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은 그대로 가고 95만 96, 97, 98로 되겠네요. 그러면 이겁니다. 4번. 정답 4번.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숫자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뭘 붙여야 될까요? 1번이 틀렸죠?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한다.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누릅니다. 수식이나 함수식을 입력할 때는 등호를 쓰거나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를 써야 되죠. 입력 데이터가 숫자면 오른쪽, 문자는 왼쪽 자동 정렬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숫자를 문자로 인식한다. 37번 볼게요. 셀 포인터의 이동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A1으로 바로 갈 때는요. Alt가 아니고요. 컨트롤 홈이에요. 컨트롤 키 플러스 홈키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무조건 A1 셀로 갑니다. 행이나 열 단위를 지정할 때는 행 번호나 열 번호 문자를 누르죠. 머리글 누르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을 하면 연속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죠. 또 F5번 눌러가지고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그곳으로 바로 이동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B3셀에서부터 H5셀까지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요. 여기다 하나만 써갖고 자동 채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채우기를 하고요. 이 결과를 다 잡아가지고 옆으로 그대로 채우기 또는 없음이란 첫 번째 글자를 써서
옆으로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 위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잡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대각선으로 드래그는 안 됩니다. 근데 1번에 보시니까 이거 제 파워포인트가 아니어가지고 안 넘어가요. 그 대각선으로 드래그는 안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드래그가 대각 채우기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1번. 39번 볼게요. 엑셀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행이나 열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옵션에서 가능합니다. 눈금선의 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셀 구분선 바꿀 수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보통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옵션에서 상하 좌우 다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탭키를 누르면 다음 시트로 옮겨져 가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요. 다음 시트로 옮겨져 가게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 또는 페이지 업 이걸 눌러야 시트가 이동되게 합니다. 탭키 누른다고 다음 시트로 가게 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숫자 2, 3, 4, 5, 0, 0, 0, 0을 기본 단위를 1000으로 하고 1000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두 가지 다 돼야 되죠. 기본 단위도 1000, 1000단위마다 컴마 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1000단위마다 컴마가 되려면 샵, 컴마, 샵 이런 모양이 나와야죠. 샵, 컴마, 샵이든 샵, 컴마, 샵샵이든 샵샵 0이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가 샵샵 샵이 돼도 되고 샵샵 0이 돼도 상관없어요. 1000단위마다 컴마는 다 찍어져요. 그리고 기본 단위를 1000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컴마가 한 개 붙어야죠. 그죠? 컴마가 안 붙으면 기본 원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걸까요? 3번이죠, 3번. 1번은 마지막에 컴마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0의 배수로만, 기본 단위 1000으로 하는 것만 되는 거고요. 2번하고 4번은 같아요.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만 찍어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컴마가 없기 때문에 이 1000단위 3개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3번은 샵 컴마 샵은 1000단위마다 컴마를 찍는 거고 그 뒤에 컴마는 이 1000단위를 생략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A5셀까지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채우기를 하면요. 두 숫자의 간격만큼 변하죠. 그래서 1357이 돼요. 그냥 채우기 하면.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컨트롤은 반복, 복사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플러스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1313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2번. 특정 셀 범위를 대상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름과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거. 자, 이름은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죠. 자, 이름이 사용된 수식에 사용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우면 name이라는 오류가 발생해요. name이라는 오류는 이름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에 사용되는데 이름을 모르겠다. 이름을 지웠기 때문에 name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A1에서 A4까지를 영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요. B1에서 B4까지를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썸 안에 영어, 수학하면 이 두 개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수식에 이렇게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의미가 알기 쉽게 되죠. 그죠? 정의된 이름은 절대 참조, 상대 참조가 아니고 절대 참조 방식으로 사용이 돼서요. 이 이름은 절대 어딜 가나 바뀌지 않고 고정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어요. 결과가 옳은 게 뭐냐. 원본 데이터가 600만인데요. 서식을 샵, 샵, 라는 서식을 주고 뒤에 100만 원을 붙였네요. 자, 일단은 이 컴마가 중간에 있는 것은 샵, 샵 이 모양이잖아요. 1000단위마다 이렇게 컴마를 찍어라 라는 뜻이에요. 컴마가 마지막에 하나 있죠. 그러면 1000단위를 한번 생략해라 라는 뜻이죠. 100만 원이라는 말을 붙여라.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여기 살아있잖아요. 6, 000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만들려면 컴마가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1번은 틀렸습니다. 김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골뱅이 대안.go.kr. 그럼 이 골뱅이라는 것은 앞에 말에다가 이 말을 붙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골뱅이가 빠져야죠. 골뱅이 없이 김대안.go.kr이에요. 만약 골뱅이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골뱅이를 한 개 더 써주면 돼요. 이 안에다가 끝단 안에다가 골뱅이를 더 쓰면 김골뱅이 대안.go.kr이 될 수 있어요. 2009년 3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이런 서식을 줬어요. 그러면 DDDD는 이 날짜에 대한 요일 있죠. 요일을 영어 약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영어 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Wednesday. MMM은 월을 영어 약자로 하죠. MAR. DD는 전체. 일을 표시하는 거죠. 1, 25. YYYY는 연도 전체. 그래서 이렇게 되죠. 3번이 맞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그러면 16시 08분 15초인데 HMS, AMPM이네요. 일단 AMPM으로는 오후니까 PM으로 붙이면 되고요. HMS가 하나씩 있죠. 그러면 8은 08이 표시될 수가 없죠. 그냥 4시 8분 15초가 돼야 됩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아래와 같이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A4에 나올 값이 무엇이겠는가? 시간 데이터죠. 시간. 시간은 뭐가 바뀔까요? 시간은 시가 바뀝니다. 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11시 1분, 12시 1분, 13시 1분 이렇게 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3번이고요. 자, 45번. 시트 전체를 범위로 잡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 화면 보시면 여기가 ABCD가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A하고 1 사이에 여기가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단추예요. 4번에 나온 시트 전체 선택 단추를 클릭한다가 여기 부분을 클릭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죠. 가능합니다. 두 개는 맞아요. 자, 하나의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하나의 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이렇게 두 개 차이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행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행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 스페이스바예요. 행 전체가. 행 전체를 선택하는 것은 Shift 스페이스바입니다. 빈칸에서요. Shift 스페이스바 해보시면 행 전체 선택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기능을 또 넣겠다는 거니까 반응이 없겠죠. 그렇죠? 자, 열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스페이스바예요. 열 전체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하고 Shift하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눌러진 상태에서는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는데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진 상태에서는 또다시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는 행 전체를 선택하는 단축키가 Shift 스페이스바고 열 전체 선택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풀 수 있어요. 46번입니다. 행 높이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자, 행 머리글의 구분선에서 우리 행 머리글은 이렇게 1, 2, 3 써 있는데 여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 여기 선 경계선을 말해요. 이 구분선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 조절되거든요. 가장 큰 거에 맞게, 가장 작은 게 아니고 가장 큰 데이터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그죠? 복수개의 행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 말은 여러 개를 다 잡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 잡은 상태에서 행 높이를 조절하면 동일한 데이터, 동일하게 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잡고 블럭을 잡고 이 경계선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다 똑같은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행 높이를 설정하려는 행에 셀 포인터를 이동 위치시킨 다음에 행 높이 누르면 대화상자가 떠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에 입력한 데이터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면 자동으로 행이 커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1번. 아래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입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가요? 열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날짜하고 지출 사이에 수입이란 열이 들어가야 돼요. 1번에 보니까 행전체를 클릭한다 그랬네요. 행전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날짜를 입력할 때 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1일로 되고요. 그리고 연도를 입력하지 않으면 올해로 됩니다. 올해. 4/9를 쓰고 엔터를 치면 4월 9일이 되죠. 날짜와 시간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죠. 숫자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 현재 시간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거 앞에서 나왔죠? 숫자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숫자. 자,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이것은 뭐가 돼요? 문자가 됩니다. 2번하고 4번은 같은 식이죠. 등호 없이 숫자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찍히죠. 등호를 써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 2가 나오면 지수입니다. 지수. 숫자를 표시하는 형식.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셀에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딜리트로 메모를 지운다고 해서 메모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메모를 기록할 때 단축키는 Shift F2번, 그죠? 문자가 입력된 셀에만 메모를 입력할 수 있다? 아니죠. 모든 셀에 가능합니다. 모든 셀에 메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셀에 입력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메모라고 하죠. 자, 0.0 컴마예요. 그러면 일단은 컴마를 먼저 보면 4, 5, 6이 생략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3이 되는 거죠. 점. 자, 0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0.0이니까.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잖아요. 점이 된 상태. 4까지 표시가 될 거니까 뒤에 5가 반올림이 돼야 되죠. 그래서 23.5, 4번입니다. 문자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되면 이것은 문자로 되죠. 오른쪽 셀이 비어 있으면 한 셀의 너비보다 긴 문자열이 입력되면 다음 셀에 걸쳐서 표시가 됩니다.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Shift가 아니고 Alt, Enter가 되죠. 옳지 않은 거 3번이네요.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되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